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취급하는 상품의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아시고 계실까요? 혹시 그 관세가 나오는 걸 한국 내 수입하는 한국의 HS 코드를 가지고 수출시 관세를 계산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면서 오늘은 내 상품이 수출 국가에서 정확하게 수입 관세를 얼마로 예상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수출업체들에게 있어서 HS 코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사항이 됩니다. HS 코드를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Harmonized System Code라고 합니다. 이거의 약자가 HS 코드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3번 부호 혹은 3번 번호 혹은 품목 부호 혹은 품목 번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상품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6자리의 공통자리를 갖고 각 나라별로 최대 4자리까지 자유롭게 숫자로 구성이 돼서 상품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HS 코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HS 코드를 표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품목 분류표라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목 분류표는요 전체 97류를 가지고 있어요. 부, 류, 절, 소호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이씨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세법령정보 포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관세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unifest.custom.go.kr입니다. 관세법령 정보 포털 이렇게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세계 HS라는 대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속견표라는 것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속견표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표가 보여요. 이거 뭐지? 이렇게 제가 조금 크기를 줄일게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 보시면 가로도 0에서부터 9가 있고요. 세로도 0에서부터 90이 있어요. 헐, 이게 뭐야? 가로와 먼저는 세로입니다. 세로와 가로를 합쳐서 번호를 이야기를 해요. 그걸 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01류서부터 97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1류라고 하면 산 동물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류라고 하면 곡물에 대한 거고요. 만약에 17류다. 내 상품이 17류다라고 하면 당류, 설탕, 과자 이쪽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류를 클릭을 하면 이제 호가 나오고 그리고 또 절이 나오고 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한번 어떤 거를 들어볼까? 8414.51.90000이라는 걸 한번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8414.51.90000 그러면 84류가 되겠죠. 앞에 두 자리가 류니까 80에 4를 더해서 84류 쪽을 갔어요. 보일러 기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일러 기계류 84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 또 볼게요. 제가 아까 14라고 했죠? 8414라고 했습니다. 14로 갈게요. 14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체 펌프나 진공 펌프, 기계, 압축기와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필터를 갖췄는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8414는
호가 됩니다. 호. 이 8414 호가 됩니다. 여기 호라고 되어 있죠. 상단에도. 8414 호를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8414 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51이라고 했어요. 8414.51이라고 했죠. 이렇게 앞에 6자리가 3개 공룡이잖아요. 자, 51을 한번 찾아볼게요. 51, 자, 8414.51까지 왔어요. 이 51까지 합치면 이게 소호가 되는 거예요. 소호. 그러면 8414.51에 보니까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지붕용, 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고 한번 들어갈게요. 클릭을 했어요. 8414.51. 제가 아까 90000이라고 했죠? 그게 기타에 들어가거든요. 자, 이 기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뭐뭐가 있다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그 기타에 해당하는 관세가 얼마이다 라는 거가 나와 있어요. 자, 결국 8414.51.9000이 나타내는 상품이 뭔지 혹시 유추가 되실까요? 얘는 뭐냐면 테이블용 선풍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 류, 호, 소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는 것인데요. 뒤에 90000은 우리나라 거인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부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자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8414.51.9000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될 때 그때에는 관세가 얼마냐, 관세가 몇 프로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8414.51.9000 이렇게 딱 다 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8414.51.9000 끝에 기타를 치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본 세율이 8%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WTO 협정 세율이 13%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이라던가 다른 나라 FTA 협정 세율이 다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어때요? 전부 다 0%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쭉 다 0%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한중 FTA 협정 체결에 의거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선풍기가 들어올 때 0%의 관세를 매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한미 FTA에 의거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똑같이 0%를 매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에서 매기는 관세율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 셀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물건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물건이 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서는 몇 프로의 관세가 있을까? 이걸 아셔야죠. 이걸 갖고 관세율을 우리가 0%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 아마존 셀러라고 봅시다. 우리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원래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도 찾아보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 8414 다시 8414에서 그 다음에 8414.51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옆에 움직이는 국가가 있어요. 국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 나라, 해당하는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을 치면 미국에서 해당하는 품목번호 뒤에까지가 다 뜹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아까 기타가 9000이었죠? 근데 여기는 기타가 9090이네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미국 세율은 4.7%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 속으로 한번 또 더 들어가 봅시다. 진짜 4.7%인가? 여기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ate of Duty 1 제너럴 경우 4.7%고 Duty 2일 경우는 35%다. 무려 35%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깜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Rate of Duty 1 스페셜이 있고 제너럴이 있어요. 스페셜의 경우는 관세를 물리지 않지만
제너럴일 경우에는 4.7%를 물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Rate of Duty 1 스페셜에 짜자자자자자자 우리 한국 KR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이 선풍기는 제로 물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이 국가들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 일반적인 국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갈 경우라면 미국에서는 테이블용 그 선풍기에 4.7%의 관세를 매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Rate 2가 있죠. 듀티 2 35%. 35%는 뭐냐?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Rate of Duty 2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3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다 보시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HS 코드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먼저는 지금 우리 같이 보셨던 관세법령 정보 포탈의 속견표를 통해서 HS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트레이드랩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법령 정보 포털은 지금 같이 보셨던 것처럼 약간은 무역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실 때 찾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이런 지식이 없다. 나 무역의 무자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은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럼 유니패스를 통해서 찾아보는 경우는 내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제품이야. 예를 들어 내 제품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인데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핸드폰도 충전도 돼.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거기에 시계 기능이 있어서 시계도 볼 수 있어. 이러면 3-in-1이잖아요. 세 개의 기능이 하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느 품목으로 HS 코드를 넣어야 되지? 모르실 수 있죠. 이럴 때는 품목 분류 번호를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주로 유니패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죠. 그렇지 않다. 자, 이제 초보, 우리 아직 이런 개념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좀 HS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느냐면 트레이드 내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 내비.or.kr입니다. 제가 또 미리 찾아놨어요. 트레이드 내비.or.kr. 자, 일로 들어오시면 통합 무역 정보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예시를 뭘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수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첩에 우리나라의 HS 코드를 찾아야지 미국이나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HS 코드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부과가 되는 HS 코드를 찾아봅시다. 어디를 가시냐면 여기 제일 상단에 품목명 또는 거래 품명으로 HS 코드 검색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클릭을 할게요.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HS 코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속견표라고 하는 그 품목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실거래 품명 또는 HS 코드를 기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HS 코드를 찾으시려면 영문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영문으로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자동 번역을 해줘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번역을 해주나? 제가 한글로 수첩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보세요. 스케줄러라고 해서 이렇게 딱 번역을 해줬죠. 물론 다이어리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다이어리거나 스케줄러거나 자 이렇게 찾아줬어요.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리고는 여기 이상하게 흐릿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류 중에 먼저 42류의 가죽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고 85류의 전기기기, 그 다음에 96류의 잡품, 그 다음에 48류의 지화지 제품, 그 다음에 39류의 플라스틱, 그 다음에 49류의 인쇄서적, 신문, 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붉은색 쳐져 있는 색깔이 진하기 농도가 다르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61% 이상이 이걸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화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화지 제품을 클릭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아하, 그 안에서도 최다 신고라고 해가지고 4820.10.0000 이렇게 이 품목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고를 해요 라고 하죠.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신고 품명까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최다 신고가 4820.10.00이래요. 이게 한국에서 불과하는 HS 코드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미국의 HS 코드를 찾아야죠.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얘는 그대로 두세요. 찾은 거 그대로 두시고 다시 원래대로 트레이드 내비 그 메인 페이지로 가세요. 4820.10.0000 꼭 외워주세요. 4820.10.0000. 자, 그런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 나라, 대상 국가에서 그 나라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미국 클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출 품목 HS 코드, 이거를 아까 우리가 4820.10.0000 했죠? 제가 아까 이렇게 한번 미리 해놨거든요. 못 외울까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HSK 속견표 보기가 아니고 검색을 클릭을 하십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최단점은 속도가 느리다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상하게 나왔는데 4820.10까지 나왔고 그 하부로 4820.10.20 하고서 그 다이어리, 노트북, 앤 어드레스 북스 하고서 그 아래에 최하단으로 또 나와 있어요. 다이어리 앤 어드레스 북이면 4820.10.2010이고 그 다음에 메모랜덤 패드다라고 하면 그 아래가 202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아까 제가 수첩이라고 했잖아요. 다이어리잖아요. 그러니까 4820.10.2010이 되겠죠. 자, 얘 클릭을 하겠습니다. 얘가 미국에서 부과하는 HS 코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HS 코드 4820.10.2010이다. 이 코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수첩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에서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관세를 클릭을 했더니 기본 세율이 좋아. 프리래요. 프리.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관세, 관세, 물리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더 자료를 드리자면 이 사이트, 트레이드 내비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내가 그 나라에 수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증이 뭐가 있는가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인증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 요건도 나와 있어요. 이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인증, 이건 참고지만 여기는 그린세일이라고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강제 인증인지 아니면 이미 민간 이미 인증인지 이런 게 구분이 돼요. 강제 인증이라고 하면 반드시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냥 민간 임이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내가 마케팅 꼭지를 위해서 뭔가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정말 그 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 나에게 부과가 될 관세가 얼마인지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적용이 될 HS 코드를 찾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아까 그 관세 법령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견표로 돌아와서 자,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속견표에서 4820-10-0000을 치시고 검색을 눌러보시면 우리나라께 나와 있어요. 품목 4820-10-0000 여기에서 옆에 국기 미국 국기를 치시면 미국의 HS 코드로 넘어가지고 여기에서 일기장과 주소록 2010 그 다음에 뭐 메모철 2020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풀이다. 그런데 아까처럼 똑같이 Rate of Duty 2에 속하면 25%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HS 코드는 내가 이 결정을 하실 때 이 HS 코드 결정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HS 코드는 관세율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역 통계에도 직결이 되고요.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거에도 직결이 돼요. 또 FTA 세율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요건이 잘못 매칭이 돼서 HS 코드가 틀려지게 되면 나중에 이거가 관세 추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통관이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처벌도 돼요. 그래서 HS 코드를 하실 때에는 꼭 신중하게 하시고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유니패스를 통해서 한번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의 관세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또 수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